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우리가 처음에 인풋을 줬던 그 스펙을 만족해야 되는 인풋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이제 프로미스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랑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에 이 프로그램은 실행을 시켰을 때 스페시피케이션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페시피케이션을 보통 시멘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신텍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는 인젝트가 있어야만 그 시멘틱으로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그 아웃풋을 내보내는 게 사실은 그 신텍스 쪽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신텍스 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시멘틱, 그러니까 기대하는, 그러니까 약간 의미적으로 기대를 만족해야 되는 그 아웃풋의 그 영역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스펙과 프로그램이 서로의 갭을 가지고 있다 해서 프로젝트실에서 신텍스와 시멘틱의 갭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좀 그 어떤 결과치만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모델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컴플렉스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코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드로 작성될 수 있는 것들이면은, 코드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면은 모두 다 테스트로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컴플렉스한 테스트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웃풋이 이제 그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모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좀 스터디비리티를 좀 느끼고, 그런 프리스터블한 뭔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배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미스 실스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어떤 코드를 생성했는데 그 코드가 결과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코드의 뭐 순서나 뭐 내용이 좀 바뀌더라도 결과 같은 건 다 동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신텍스 코드 레벨에서 조금만 내용이 바뀌더라도 아예 그 스페시피케이션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약간 좋은 예시는, 제가 만들어보니까 좋은 예시는 좀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방금 보신 코드에서 마지막에 그 작성된 코드가 프린트라는 걸 호출하는 코드였는데, 그게 만약에 썸으로 이렇게 하나만 바뀌더라도 아예 포맷 자체가 변해버리잖아요. 그 출력 답의 포메이션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되게 자그마한 차이가 그 코드형에서 존재하면은, 그게 시멘틱 쪽에서는 엄청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아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좀 프로그램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은 프로그램이 세 줄짜리로 좀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이게 좀 더 코드가 훨씬 길어지거나 하면은, 이게 만약에 좀 초반부에서 뭐 그러니까 좀 잘못된 예측이 나와서 그 잘못된 코드가 작성이 되면은, 그 뒤로 가는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코드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컴플렉스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이게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시스에서 뭐 보통 말하는 프레임워크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시죠. 그렇죠. 포인트시스라는 논문에서는 일단은 이 방금 말했던, 그러니까 좀 큰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모티베이션 생각해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좀 큰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사실 우리가 헬로 월드를 처음 작성했을 때 이후로는 그 한 번에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켰을 때는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적인 코딩 할 때 뭐 모델별로 아니면은 뭐 구조별로 이렇게 조금씩 코딩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파셜리하게 실행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원하던 것과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합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코딩을 할 때는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작성하고 그거를 그 디스크립트 하지 않는다, 이벨리트 하지 않는다. 보통은 부분적으로 작성하고, 그게 지금 내가 하려는 것과 이렇게 좀 전체 그 범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코드를 완성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프로미스로 코드를 이렇게 만들 때도 그 전체 코드, 그러니까 스펙을 만족한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드를
이런 리드 이벨 프린트 러프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파이썬에서 콘솔에서 파이썬을 치게 되면은 인터랙티브 쉘이 나오잖아요. 인터랙티브 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 한 줄만 쳐도 바로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PL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인터랙티브한 쉘 같은 걸 말하고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파셜리 작성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그제큐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 약간 제목을 다시 보면요. 결국에 그 코드를 라이트하고 익스큐트하고 어세스 하는데 그 뭔가 모델에 이제 코드를 파셜리하게 이제 그 아웃풋을 주게 되면은 그거를 중간 과정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 스펙과 비교했을 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이 REPL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뭔가 이 프로그래밍 신다시스를 하는 시스템을 디자인을 할 때 그 뭔가 이렇게 라이팅한 단계와 그 다음에 이벨리트한 단계, 그 다음에 그 어세싱하는 단계를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일단은 그 말씀드린 그 부분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이 프롬시너시스라는 그 문제를 하나의 서치 프로블럼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풀 때는 그 MTP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시퀀셜 몬테카를로라는 걸 써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밸류 네트워크와 프로이시 네트워크를 넣어서 뭔가 서치 스페이스 줄이는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REPL을 둠으로써 그 부분 실행시키게 되니까 그 신텍스와 이제 시멘틱스 간의 좀 갭을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부분 코드를 실행시키는 REPL을 써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거를 좀 이게 잘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총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텍스트 에디팅 프로그램, 그다음에 2D, 3D 프로그램입니다. 2D 같은 경우에는 그 CSG라고 해서 그 컨스트럭트 솔리드 지오메트리에서 뭔가 이렇게 간단한 문양 같은 거를 이제 좀 이거를 기본 도형으로 좀 구조화시키는 언어가 있어요. 뭐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예시로 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학생 이호준인데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 REPL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서치 프로블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그 프로신더시스 문제를 약간 이거를 좀 표현하는 게그 MTP 스타일로 표현하기가 좀 이렇게 적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치 프로블럼 보기가 좀 쉬운 태스크라서 그러니까 뭐 이거 외에도 다른 데서도 서치 프로블럼 많이 보고 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EPL과는 뭐 그 서치 프로블럼을 바꿀 수 있다는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럼 왜 저게 컨트리뷰션? 뭐 일단은 이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B번이 좀 약간 여기서 주된 컨트리뷰션 같거든요. 이 서치 프로그램 같다는 것 자체는 뭐 다른 걸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SMC도 뭐 예전부터 있는 메서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특별히 좀 바꿔도 큰 건 없는 거고. 그래서 간단히 그 태스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기서 좀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태스크는 이 2D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이 2D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제 결국에 스펙, 그러니까 시멘틱 영역에 있는 스펙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2D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2D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이제 모델이나 뭐 이거를 그 코드로 만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영역에 있는 코드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드의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CSG에서는 문법이 지금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그 더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빼거나 아니면은 그게 그 서클이거나 아니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랭귀지는 저희가 한 네 가지의 연산을 네 가지의 오퍼레이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우리가 더하는 거, 빼는 거, 그리고 서클을 그리는 거. 서클의 포지션과 이 반지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탱글러니까 헥사형이고 그다음에 포지션과 그다음에 위드스 리미테이션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정도가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 CSG라는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적인 특성에서 나온 거고 어때 다시 보면은 B1에 이제 서클을 생성을 하고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두 번과 두 개를 뺀 거를 이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CP3라는 서클을 생성한 다음에 U1과 P3를 뺀 하는 그런 모양을 생성을 하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도형 같은 거를 이제 그 기본이 된 도형들을 이렇게 좀 추가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스택하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여기 동그라미에 뭔가 색칠을 칠하고 싶을 때 여기에 만약에 다음과 같이 그 블루화가 안 돼 있으면은 저희가 뭔가 이 영역을 디텍션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블루화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 원을 그렸던 곳에다 색깔을 변하게 하면은 여기에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색감을 칠할 수가 있는 이런 식 이런 의미에서 약간 이런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3D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데 3D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어레이에 이그 테이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는 코드로 작성하게 되고요. 작성하고 나면은 텍스트 같은 데서 이제 테이프를 아니 그 뷰를 약간 좀 다르게 돌려볼 수 있거나 이 영역을 좀 지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떤 텍스트의 포맷을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런 언어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뭔가 이 데이터 이런 변환 과정 X, Y에서 일어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한번 작성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도 루프 안에 집어넣어서 실행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편에서는 주로 이 C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부분이 설명의 메인이 되면은 메서드적인 얘기인데요. 프로그램의 이 프로인스턴 스미스를 이게 서치 프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최초에 그 아무것도 없는 빈 도화지를 이제 empty set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CSG에서는 지금 뭔가 어떤 도형들을 하나하나 추가함으로써 진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도형을 추가하고 여기서 다음 도형을 추가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최종 아웃풋까지의 뭔가 그 이거를 트리 같은 이제 트리에서 이렇게 최종 아웃풋과 동일한 노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치 프로블럼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멘틱 서치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게 코드 레벨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실제로 인터랙션 그 유니티 레벨에서의 뭔가
스테이트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그 프로그램 생성이 안 돼서 그뭐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신텍스 영역에서는 코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멘틱에서는 그 코드가 실행이 돼서 이미지 형태로. 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CSG의 문법에 의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액션이 이제 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크기의 어떤 위치에 서클을 생성을 해라. 그다음에 어떤 위치와 크기의 뭐 로테이션 얼마 된 삼각형을 생성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액션 스페이스로 가질 수가 있는 건데,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다음 액션이 이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그 스텝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게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모형이면은 그거를 단순히 특이한 집합에 포함시켜서 액션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트리를 이어나가면서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아, 우리가 아. 처음에 지정한 스텝과 뭐 동의를 하면은 그때 리워드 1을 주고, 안 되나요? 끝까지 가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바람 아, 아, 네. 어, 어, 어. 이것도 되는데? 어, 어. 잘 되네. 네. 이, 네.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껴 가시죠. 이거 귀에 아, 이렇게요? 아, 네, 잘 돼요. 예. 네. 아주 그냥 입에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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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설명하면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파셜리 프로그램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뭔가 셋이 될 텐데 만들던 도중에 이제 프로그램 셋이 됐을 텐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이 스펙과 이제 정확히 일치를 하면은 그때 리워드 1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스펙과 이제 이 파셜 프로그램이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볼 때는 이 코드로 돼 있으면 이거를 이제 REPL을 써서 그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주고요. 그때 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그때 이제 이것과 스펙의 이제
IOU를 비교해서 이게 뭐 0.9보다 크면은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스펙을 만족했으니까 그때 이제 리워드 1을 받는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프로미스 신더시스 문제를 서치로 바꾸고, 그러니까 서치 프로블럼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서치 프로블럼 NDP로 모델링한 과정인데요. 혹시 여기까지에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안 하면 네. 서치 프로블럼으로 안 바꾸면 네. 어떻게 해요?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트 토크를 좀 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사실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이언어 쿼리가 왔을 때 그거를 SQL로 바꾼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뭔가 그 자이언어 이렇게 데이터 단위로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치 뭐 프로블럼으로 안 보고 푸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좀 보진 못해서, 그러니까 리액트 코 조사를 많이 못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예, 그 부분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리액트 코. CFG가 뭐라고 하셨죠? CFG요.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이게 결국에 프로그램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형식 중에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SG라는 그 언어가 그 CFG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이런 문법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SG는 CSG. 뭔가요? CSG는 이제 그 2D 모델링을 하는 언어 이름인데, 이게 뭐 컨스트럭티브, 솔리드, 그 지오메트리인가? 약간 이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CFG에 속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의미. 그거는 이제 그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NDP를 풀 때 뭐 이 상태로 풀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폴리시와 밸류 네트워크를 폴리시와 이제 밸류 펑션을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폴리시 펑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떤 액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이 파셜이 있는 프로그램을 그 이제 REPL을 이용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것과 그 스펙을 주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떤 코드를 작성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파리시 펑션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이게 뭐 이렇게 하이 레벨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 현재 파셜리 완성된 프로그램과 스펙을 줬을 때 이 파셜리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스펙으로 갈 확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스펙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뭐 그런 것을 수치로 뭐 0에서 1 사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뭐 논문에는 뭐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없는데요. 굳이 뭐 약간 제가 좀 간단하게 코드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펙과 PP의 이 감싸진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뭔가 CNN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하나의 벡터 인베딩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그리고 P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보시면은 상태가 그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도형으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형태가 합친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RNN을 써서 각각 그 개별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개별 도형들을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온 그 PP의 그 최종 인코딩 된 것과 이제 뭐 컨캣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액션을 뽑기 위한 뭐 NLP 같은 걸 태워서 이제 액션 그 벡터를 뽑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은 돼 있고요. 질문인데 네, 그 밸류 펑션이 네. 익스터널하게 존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 폴리시 펑션에 의해서 그냥 밸류 값이 저렇게 측정된다는 건가요? 그 처음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폴리시를 기준으로 리워드를 얼마를 받을지 네. 그 확률로 이제 나타낸 걸 밸류라고 써 있는데 네. 그러면 저 밸류가 네. 지금 주어진 폴리시에서 그냥 단순히 서치하면서 네. 그 값을 측정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걸 기준으로 좀 학습을 한 건가요? 아 이거는 지금 정의만 설명드린 거고 학습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일단은 그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밸류를 학습시킬 때 이 파일을 이제 그러니까 이 polish 펑션을 이제 미리 프리텐드 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좀 그 진행을 할 때 그 뭐 polish 펑션에서 좀 나오는 액션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그냥 그리디하게 따라가면서 도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만약에 이게 그 뭐 밸류나 이런 거 안 쓰고 파일리시만 썼을 때 그 인퍼런스 과정을 잠깐 보면요. 일단은 스펙이 다음과 같이 그 2D의 이미지로 주어져 있고 이때 현재 상태는 empty set인 상태인데 우선은 이 두 가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두 가지 영역을 연결시켜 주는 건 REPL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empty set에서 REPL 그 진행을 시키면은 여전히 그 그냥 빈 이미지가 될 거고 이때 이 빈 이미지와 그 스펙을 주면은 이 폴리시 펑션에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여기서는 지금 어떤 서클을 생성하라는 액션을 주었고 이거를 이제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그 코드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를 이제 다시 이제 RP에 실행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원이 생성이 되고 이 원과 다시 스펙을 파일 펑션에 이제 인풋을 주게 되면은 그 다음 액션이 나오게 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쭉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 원하는 이렇게 뭐 원래 스펙으로 주었던 도형을 실행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때 이게 이제 모델의 아웃풋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폴리시 펑션과 이제 폴리 펑션을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CSG라는 그 언어 안에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그러니까 그 코드를 생성해나면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CSG라는 언어 안에서 우리가 좀 그 무한한 약간 그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때 그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서 작성해놓은 코드들을 다 이렇게 그 뭐 그것들을 이제 뭐 그 스펙은 이제 저희가 최종 완성된 프로그램 그리고 그 스펙을 완성하기 위해서 짰던 코드들을 이제 그게 각각 그 코드 스트림 같은 게 이제 액션 셋이 될 거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제 존재했던 그 파셜리 된 프로그램들의 셋들이 이제 중간 상태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좀 시너틱하게 많이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그 생성된 데이터 안에서 그 PP와 그러니까 스펙이 주어졌을 때 그 액션이 나온 거를 이제 슈퍼비전을 걸어서 이제 이 로그 라이클루드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그 퍼리시 펑션을 그 신터틱한 그러니까 제너레이트가 된 데이터로 프리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퍼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임의로 그러니까 좀 신터틱하게 생성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이 리워드 또한 지금 데이터마다 지금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터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한 애들에 대해서는 리워드 0으로 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 프리틴 된 거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이제 완성을 시켰을 때 그 액션들만 그 나오도록 하는 로스를 주고 이 상태에서는 그 이제 그 스펙을 만족한 PP의 경우에는 리워드가 1이 붙으니까 그 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뭔가 스펙을 만족할 스테이트란 거를 이제 밸류 펑션이 이제 1에 가깝게 출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그게 이제 여기서
0으로 주어지게 될 테니까 그때는 이 부분이 이제 맥시마이즈가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결국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현재 상태에서 그 스펙까지 도달할지 말지를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0과 1 사이에서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프리트레인 시키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폴리시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이미지와 현재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스펙을 줬을 때 그 다음 액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 폴리시 펑션에 뽑아주게 되면 되는데 그걸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그 결국에 신터틱하게 계속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쭉 처음부터 완성해 나간 다음에 얘를 완성된 프로그램을 스펙으로 두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있는 그 액션 시퀀스와 그 스테이트 시퀀스를 저희의 지금 인풋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그 상태와 그 스펙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슈퍼비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스펙까지 도달하기 위한 액션들은 다 정답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슈퍼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 슈퍼비전을 잘 학습을 하도록 로그라이크들을 맥시멈 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몰라서 그런 예.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 앞에 그림 있잖아요. 네. 네트워크 그림. 여기 그러니까 왜요? 이거로 치면은 네. 지금 저 뭔가 중간에 나온 저 PP였나? 네. 그것들을 지금 레이블링화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스페큘레이션이었나? 그거에 대한 네, 맞아요. 여러 개의 PP를 시퀀셜하게 레이블링을. 네. 근데 저게 뽑히는 것도 다 네트워크의 아웃풋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아웃풋이다? 어떤 의미이시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 코드를 생성하는 게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고 네, 저 네. 래플 저거는 그냥 네. 룰이죠. 뭐 이거는 그냥 학습이 되지 않는 그냥 다른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코드가 생성된 게 시퀀셜하게 네. 어떻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돼요 저게?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냥 임의의 모양을 다 생성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성된 애를 우리의 스펙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스펙까지 도달하기 위한 액션들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코드들을 다. 그때 당시에 프리트레인에 쓰는 스페큘레이션 그거는 저런 네. 형태가 아니라 완전 무작위. 보통 코드에서는 무작위로 돼 있긴 하는데 뭐 좀 시간을 들이면은 좀 뭐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냥 랜덤하게 코드를 생성해 나가면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미지는 다 랜덤한 이미지일 테니까 뭐 말씀하신 게 맞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밸류 펑션과 퀄리시 펑션을 갖게 된 이제 학습이 된 상태로 갖고 있는데 아까 그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오직 그 퀄리시 펑션만 이용해서 되게 그리디하게 가잖아요. 그리다라는 게 이 퀄리시 네트워크에 그 현재 스테이트를 줬을 때 저희가 액션 뭔가 이렇게 뭐 액션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 여기서 확률 값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좀 제일 좋은 것만 뽑아서 진행을 시킨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이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 코드를 제일 좋은 거를 뽑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얘만 그 스펙에 도달하는 코드는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시킨 거는 사실 그 시멘틱 그 스펙과 그 코드가 지금 1대1로 돼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스펙을 도달하기 위해서 뭐 도형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도형을 뭐 지우는 식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경우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학습한 대로 제일 좋은 것만 뽑게 되면은 그때 뭔가 좀 성능을 더 좀 높일 수 있는 거를 좀 그러니까 성능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없애는 느낌이라서 보통 그 RL에서도 이제 할 때 그 폴리시가 주는 것만 이용해서 그리디하게 이렇게 생성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서치를 하진 않고
그 인퍼런스 때 뭔가 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좀 서치 페이스를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밸류와 폴리시를 갖고 있는 상태고 적용할 수 있는 서치 방법 알고리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빔 서치 있을 있고 A스타 서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알파고처럼 뭐 MCTS를 쓸 수도 있고요. 현재 논문에서는 이 SMC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인퍼런스 스트레지와 우리가 학습한 밸류와 폴리시가 어떻게 연결돼서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 준비한 거는 이게 MCTS 설명인데 일단은 MCTS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런 트리 모양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스펙을 만족하는 노드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서 이 엣지가 액션이라고 보시면은 이 노드가 이제 뭐 스테이트가 될 거고 그때 이 스테이트가 있는 값들은 실제로 이거를 한번 랜덤하게 액션을 선택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트리 아래로 계속. 그래서 내려가다가 보면은 우연히 스펙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얘는 도달했으니까 그때 그 도달했다는 정보를 다시 그 위에 페런트들로 올려요. 그래서 얘로 몇 번 가봤는데 이쪽 노드로 몇 번 가보니까 한 뭐 10번 중에 7번은 그 스펙에 도달하더라. 이런 정보들을 지금 이제 이 백프로페이션 단계에서 이제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액션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수치들을 보고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선택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지금 액션 스페이스가 되게 3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몇 번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그 뭐 좀 신뢰할 만한 좀 수치의 그 이 값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액션 스페이스가 훨씬 더 크잖아요. 렉탱귤러도 뭐 모양도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 위치도 되게 다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문제에서는 보면은 이게 엣지가 3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따라가기에는 너무 경우 수가 많으니까 이 MCTS만을 가지고는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파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시 네트워크에서 이 각각 액션별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떤 확률 값들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쭉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여기를 보고 여기서 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했을 때 좀 갈만한 액션들만 좀 선별적으로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에서의 스페이스를 이 폴리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줄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액션을 다 가보는 게 아니라 그 이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좀 가볼 만한 곳이라고 말해주는 곳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액션 스페이스는 서치 스페이스 줄이고 이 밸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MCTS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스펙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트리가 진행될 때 몇 번이나 진행돼야 그 스펙까지 도달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 네트워크가 의미가 이 현재 상태에서 스펙까지 도달할 이제 0에서 1 사이의 그 확률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여기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이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그 여기에 값들을 업데이트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 펑션과 폴리시 네트워크를 가진 상태에서 MCTS를 쓰게 되면은 그냥 MCTS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치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뭐 빔 서치나 A스타 서치나 뭐 알고리즘적으로 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어떻게 줄이냐는 거에 따라서 네, 사용 목적은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SMC를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SMC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사실 좀 SMC에 대해서 이게 뭐 좀 약간 베이지안 쪽 내용이 나오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도 뭐 컨티지션에 SMC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그 설명은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설명이 그 뭐 여기에 뭐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설명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SMC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은 좀 약간 좀 제가 이해하기 좀 많이 힘들어서 준비를 못했고 사실 이게 하이 레벨 쪽으로 설명도 논문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이것도 제 추측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은 현재 지금 스펙이 주어져 있고 이 진짜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제 최종적인 스펙까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가 이제 G0이 이제 처음 스테이트고 거기서 이제 이 폴리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뭔가 존재할 그러니까 좀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액션 나올 법한 애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세 개의 액션을 뽑았다 치고 이때 이 여기에 보면은 이 비율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300번의 그러니까 시행을 통해서 그 나타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각각 액션에 대해서 300번 정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 크기가 100번, 100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 펑션을 현재 액션과 스테이트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나오는 밸류 값을 봤을 때 이게 이 세 개에 대해서 뭐 0.1, 0.1, 좀 7이 됐다고 하면은 이때 100번 뽑았던 것을 여기서는 이제 뭐 어, 30번, 30번, 240번이라는 숫자로 그 줄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봤을 때 얘가 최종 스펙에 도달할 것 같은 애한테 좀 더 그쪽에서 시행을 더 많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좀 트리 아래로 좀 많이 내려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를 또 그 진행을 해보고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시행 횟수만큼 또 진행을 해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 스펙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도 생길 거잖아요. 그때는 얘를 이제 삭제라고 되고 얘는 없어진 상태에서 얘네 두 개가 이제 그 시행 횟수를 나눠가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서 좀 설명이 좀 많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일단 뭐 네, 네,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스펙에 도달할지 말지 같은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게 웬인 그림도 사실 도형 몇 개 추가해가지고 삭제하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뭐 경우에는 그것도 맞는 소린데요. 예. 아, 그게 제가 생각에는 이게 그 어느 레벨까지 내려갈지도 사실 정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DP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무한히 진행되다 보면은 뭔가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일정 세팅까지 갔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IOU가 아까 스펙과 일치도는 IOU로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레벨까지 갔는데 IOU가 너무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제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야 뭐 이게 좀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제 생각엔 좀 코드를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인데요. 일단은 실험에 그러니까 생성된 프로그램의 성능은 그 생성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그 이미지와 그 스펙 간의 IOU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그런 IOU가 높은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또 네, 중요 요소로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비교 대상은 빔서치를 이제 밸류 펑션이 있을 때와 그다음 밸류 펑션이 없을 때 그리고 단순히 그리디하게 폴리시만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다음에 SMC 네 가지 세팅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한 번에 프로그램 생성한 게 아니라 지금 부분을 계속 평가하면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REPL, PRL이 REPL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매저를 보면은 일단은 IU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파란색이 SMC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이제 또 REPL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 그 최종적인 성능 자체도 SMC를 썼을 때가 높고 그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그 둘 다 SMC는 쓰고 있는데 RPL이 있고 없고 차이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그다음에 SMC와 다른 스트래티지가 그 또한 이제 IU 최종적인 프로그램 성능 자체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도 이제
아유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좀 좋은 프로그램을 잡기 위한 시간 자체도 훨씬 더이 그래서 제안한 모델이 제일 빠르게 제일 좋은 프로그램 생성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REPL이 없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 그것도 그러니까 RPL이 없으면은 중간 중간 상태에서 그 이미지로 막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좀 기억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에 설명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 중간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중간 그 시텍스 코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과정이 없이 최종적으로 한 번에 생성을 하고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퍼런스 할 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네. 저렇게 성능이 더 올라간다? 아니면 아웃풋에 가깝게 프로그램을 낸다 이거죠?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네, 진행됨으로써 생성되는 프로그램들이 그 IOU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노드를 더 내려가면서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의 베스트 IOU가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주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더 많이 해볼 수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더 많이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행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트리에서 서치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이게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는 거는 개런티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잘못 뭐 액션을 잘못 취해 갖고 뭐 약간 더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나요? 아, 이게 근데 측정은 생성된 애들 중에서 베스트만 측정을 하니까 이게 베스트 뭐 그런 거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생성됐을 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안 좋은 게 생성됐어도 무시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제 하나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여러 개 예제에 대한 저기 평균 그건가요? 아, 그 그러면- 부분은 설명이 여러 개를 그러면은 어느 거는 완전히 한 100초 지나도 그냥 하나도 못 하고 있어 막 헤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금방 뭐 이렇게 되면 저게 어떤 뭐 25초일 때 뭐 IOU가 이제 문제마다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뭐 베리언스나 이런 요소가 없이는 뭐좀저 일단은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는 하나의 프로그램 가지고 했을 것 같거든요. 네. 하나의 스펙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게 타임이 있다 보니까 스펙 여러 개 있게 되면은 그거 재는 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제 하나에 대해서 이게 생성한 그래프 프로그램은 너무 좀 정량적인 메저라고 생각한다면 좀 너무 대표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일단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따로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서 평균적인 걸 냈다는 뭐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없어서요. 그것도 재면 잴 수는 있겠는데 왜 안 쉬운지까지. 네. 이쪽 도메인이 뭐 처음이다 보니까 스펙을 네. 이렇게 재는 게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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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픽셀 레벨에서 노는 거라서 그 중간에 이렇게 인티저 값이 아닌 것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픽셀이 만약 32%에 30이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0.5 위치 이런 게 없고 그냥 픽셀의 위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띄움 쓴게 아니라 돼 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레졸루션에 따라서 뭔가 스페이스가 정해지잖아요. 만들 수 있는. 스펙도 뭔가 난이도가 막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뭔가 구분하는 그런 게 없나요? 그건 뒤에 아마 이제 그
VVAC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좀 어려운 애들은 좀 쉬운 걸 좀. 별개 얘기긴 한데 컨티뉴어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디스크리타이즈 안 해도 똑같이 같은 방법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액션이라는 게 아웃풋 벡터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각각의 디멘션별로 뭐 원, 네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위치, 예, 이게 또 제가 구현해 봤는데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구현상의 테크닉도 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어려워서 약간 좀 전체 코드를 파악을 좀 못한 건데 아마 제 생각은 그 가 벡터처럼 뭔가 좀 계속 넘어가. 그다음에 폴테이블 리셋인데요. 일단은 이 제일 위에 로우가 이제 주어진 스펙이고요. 봤을 때 약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약간 복잡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렸던 거를 약간 다시 원 영역을 이제 겹치는 건 또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SMC,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폴리시만 이용한 거, 인서치 두 개, 그다음에 RPL이 없는 거. 그래서 진행을 해봤을 때 일단은 뭐 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펙과 거의 H를 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또 프로그램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이율과 차이는 많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얘는 훨씬 더 가까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긴 하거든요. SMC가. 여기는 이제 캐드 프로그램 결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프로그램 생성한 다음에 렌더링을 했을 때 3D 어레이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 첫 번째 컬럼은 왜 저렇게 저기 사이언 색깔의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SG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이런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사실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지만 그 구분이 전부 다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 한 줄 한 줄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엔 그게 안 그려져 있나요? 오른쪽에는 아마 그냥 첫 번째 보여줬으니까 두 번째는 안 보여줘. 그런 느낌. 사실 이거 같이 약간 좀 복잡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면 좋겠는데 또 만약에 이거 생성된 게 코드가 또 여러 줄로 크게 돼 있으면 또 겹쳐서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여줬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이제 3D에 대한 결과이고요. 스펙으로 다 같이 이제 3D 어레이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프로그램 렌더링을 한 건데 일단은 뭐 이것도 그, 그 프로그램 언어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은 이렇게 다 구분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서 이제 이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 각각 영역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형태로. 이거는 전체 다 SMC에 대한 결과. 이것도 제가 주변 그 컨텍스트를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결과까지 일단은 간략히 보여드린 거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무리인데 여기까지 해서 좀 질문
딥러닝은 어디서 쓰였나요? 딥러닝은 사실 그 포리시 펑션과 그 밸류 펑션 학습할 때 그때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한 결과이고요. 그 외에 다르게 해서 딥러닝을 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CNN 같은 건가요? 그러면? 네, 네트워크 자체는 일단은 그냥 RNN과 CNN으로 돼 있고요. RNN도 일단 GRU 쓴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사실 전체 프레임워크에서는 딥러닝이 차가워요. 여기서 막 성능을 뭘 비교를 하고 그러면 또 모델 구조가 좀 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지 또 강점이 좀 딥러닝이 없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어블레이션도 자기네 그 REPL이 있냐 없냐와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 그 서치 스트래티지만 가지고 했거든요. 내부에 뭐 GR를 쓰든 LS를 쓰든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아예 논문에서도 사실 그런 건 언급이 없어요. 구조적인 얘기만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파셜리 실행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실행된 결과니까 이제 그게 시멘틱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그 결과잖아요. 그거를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코드를 작성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신드시스 쪽에서 약간 좀 새로운 컨트리뷰션으로서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 알파고랑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100% 똑같은데 한 번 튜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고에서도 딥마인드 팀이 애초에 실험을 여러 번 못 돌리니까 실험 중간중간 하이퍼 파라미터가 저절로 변하게 했어요. 그 실험 률에 따라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실험을 여러 번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정말 심플한 네트워크 세팅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궁금한 게 그냥 좀 프랙티컬한 유지가 저거 그러니까 그 스펙으로 주어진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코드를 라이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쓰임새가 뭔지가 조금 의아해서 저도 그 자체가 예시뿐이고 CSG라는 언어가 있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굳이 아까 이렇게 이 언어에 찾자면은 이 프로그램 찾자면은 영역이 구분이 안 된 이미지에서 영역 자체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뭔가 이미지에서 영역 분리를 했는데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영역들이 다 코드상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영역마다 오퍼레이션을 다 수가 있어요. CS라는 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어플리케이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디팅도 보면은 단순히 포맷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배운 거고 사실 그거를 뭐 짜면 짰지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 언어론 쪽은 되게 단순한 언어들이잖아요. 방법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작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지면 진짜 약간 좀 자유도가 높은 언어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프로그램 시다시스가 아직 진입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게 저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이 프로그램 신테시스 쪽 관련해갖고 논문을 뭘 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졸업했던 학생이랑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 신테시스가 사실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어떤 이런저런 뭐 좀 러닝 드리븐 아니면 데이터 드리븐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뭔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쪽에서 이 프로그래밍 신테시스가 되게 좀 옛날부터 있었던 학문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런저런 베이스라인 방 그런 것들이 좀 꽤 있거든요. 물론 지금 얘는 여기서 한 그 세팅에 뭐 부합할 만한 그런 베이스라인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야 뭐 할 수가 없긴 하겠지만 모르니까 제가.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거는 저희가 딥러닝으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아 뭐 그쪽 동네에서 그쪽 도메인에서 이런 베이스라인 저런 베이스라인도 있는데 이거 다 니네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논문들을 봤더니 상체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뭐 리프로듀스도 못하겠고 이거 그래갖고 사실 그래갖고 그 논문을 그냥 한번 떨어지고 접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그런 딴지는 안 걸렸나 모르겠네요. 그냥 거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만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전년도에도 비슷한 주제로 닙스에 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신테시스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그 대부분 아이클리어랑 닙스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신테시스 자체도 뭔가 좀 학회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였고 이 그랬는데 PL 쪽 학회들이 포플이나 뭐 PL 쪽에 유명한 학회들에서 뭐 그래도 뭐 꼭 딥러닝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네, 그쪽에서 많이 있죠. 예. 네 맞아요. 이게 접근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딥러닝 쪽 학문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얘네가 그쪽에 나가면 좀 관심도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닙스나 아이클리어 나오면 네. 저희는 트리플 AI인가 뭐 이즈카인가 이런 데 냈는데 대차에 그렇게 까여갖고 아 이건 할 게 못 되겠다. 그래갖고 예. 그때 저도 그거 어서 참여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그 민재랑 한 거? 그거예요? 네? 아, 그거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전에 진우 했던 그 SVG 뭐 그건 아닌가요? 그것도 뭔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있었죠. 이게 한 2년 전에 했던 건데 그때 맞아요. 그 이게 쓰임새가 그걸로 치면은 이게 JPG 같은 픽셀 이미지를 받아서 네. 코드를 생성하면 사이즈를 이렇게 막 무한대 불릴 수가 있긴 할 거예요. 쓰임새가 그냥 제한이 딱 안 걸리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프로그래밍 신테시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은 더 프로블럼 스페시픽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SVG 코드를 제너레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비트맵 이미지에서 네. 이것도 뭐 비트맵 갖고 뭐 비슷한데 네. 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저 뭐라 그러지? 각각의 그 빌딩 블락 아니면 그 각각 쓸 수 있는 커맨드 같은 것들 아니면 여기서 컨스트럭티브 어쩌고에서의 컨스트럭티브가 어떤 레고 같은 거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레고 그 블락의 종류들이 딱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저 우리한테 주어진 저 렌더링이 저렇게 된 어떤 여전히 비트맵으로 주어진 그 형태랑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는 블락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만드느냐 약간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것도 이제 SVG 그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SVG도 결국 그 벡터 그래픽이 어떤 그 동그라미, 뭐 네모, 타원 뭐 그리고 뭐 저기 예를 들면 타원을 만들 때는 뭐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그리고 약간 걔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이제 타원의 어떤 센터점을 기준으로 그 센터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XY 좌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파라메트릭한 형태로 다 나타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를 좀 생성을 하는 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벡터 그래픽화 해 놓으면 거기서 파라미터를 바꾸면 우리는 그냥 비트맵으로 주어진 2D 이미지에서 동그란 타원이 하나가 있으면 그 타원을 실제로 뭐 약간 돌린다거나 뭐 좀 위치를 옮긴다거나 하는 거는 뭐 위치 옮기는 거야 그냥 쉬울지 모르겠는데 뭐 타원을 적당히 회전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런 파라메트릭한 그 타원 렌더링 하는 그 저기 프로그램 혹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했었죠. 또 베이스라인 뭐 때문에 또 까여갖고 똑같은 이유로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디스커션 잘 안 된다. 디스커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봤을 때 제가 사실 이 도메인에 뭔가 좀 전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봐도 뭔가 좀 흥미를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읽었을 때 뭔가 딱 기억에 안 남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이게 지금 뭐 이쪽으로 좀 약간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그러시려는 거잖아요. 챌린저 박사님 하시는 거. 예. 예. 그래서 뭐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그 엑셀의 그 플래시 필이라고 그거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수밋 브란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사람 논문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밋 그러니까 SUMIT 그다음에 브란이가 GUWANI 어디선가 언제 연구실 미팅 때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뭐냐면 엑셀에서 쫙 뭐 컬러 뭐 몸무게 뭐 키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몸무게 나누기 키를 한 값을 그냥 예제로다가 아니면 더하기를 할까요? 그러면 두 개 더한 거를 오른쪽에 쓰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 세 개 셈 이렇게 잡아다가 그걸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다 그 덧셈된 결과가 밑으로 쫙 세 번째 컬럼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엑셀에서 이제 플래시 필이라는 기능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곧 프로그램 신테시스거든요. 네, 그 문제가 프로그램 신테시스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로우에서 뭐 첫 번째 로우에서 두 개의 숫자가 3과 8이었는데 내가 그걸 오른쪽에 11로 썼다. 그러면 결국은 3과 8이라는 입력을 어떤 그 룰이나 어떤 그 니모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주어진 커맨드들이 한정이 딱 되어져 있고 그 커맨드들을 어떻게 써서 이 3과 8을 입력으로 받아서 11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그 생성한 프로그램을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보통은 그래요. 한 개로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샷 러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신테시스가 역시 또 한계가 뭐냐면 뉴럴넷은 뭐 약간 유니버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뭐 띠오롬인가 뭐 그런 것처럼 뭐가 어떤 관계가 주어져도 내가 다 뭔가 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이런 좀 뭐 약간 스피릿을 갖고 있다면 프로그램 신테시스는 사실 여기서 제시하는 그 어떤 그 API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API 세트가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딥러닝과 조금 차이는 이제 프로그램 신테시스는 역시 그가 예제 기반으로 뭔가 하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아까 약간 MIO, 그러니까 IOU나 이런 걸로 뭐 적당히 좀 매저를 계산하긴 했지만 프로그램 신테시스는 주어진 예제가 굉장히 소수고 그 주어진 예제를 완벽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좀 디퍼런셔블하고 뭐 약간 저런 뭐 뭔가 밸류도 뭐 컨티뉴어스 밸류로서의 뭐 그 실수 값으로서의 뭐 밸류니 뭐 약간 강화학습에서 이런 게 있어야 돼서 뭐 거시기 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하여튼 뭐 완벽하게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틀리면 그냥 꽝인 거죠. 뭐 0.1 틀리면 그냥 꽝인 거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약간 근데 이 논문은요 좀 모르겠어요. 좀 한계나 아니면 다른 좀 일반적인 프로그램 신테시스 쪽의 어떤 세팅에 비해서 저 래플은 일단은 컴파일 에러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제약이 좀 꽤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또 프로그램 신테시스에서 하는 게 또 RNN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뭐
뭐 SVG 코드도 뭐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저건 타원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렌더 서클, 렌더 일립스, 렌더 렉탱글 이 중에 뭔가 타원인 것 같아 보니까 렌더 일립스를 고르고 그 다음에 렌더 일립스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이제 디코딩을 해나가는 과정 같은 식으로 프로그램 신테시스가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렌더 혹은 드로 일립스라는 펑션을 고르면 그것만 골라서는 REPL을 돌릴 수가 없고 그 줄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그 인풋 파라미터들은 다 스페시파이가 돼야 이게 실제로 엑서큐터블한 어떤 그런 코드 스니펫이 되니까 사실 그런 식은 좀 모르겠어요. 좀 약간은 좀 다른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신테시스 어프로치보다는 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걸로 들립니다. 이건 뭐 잘 모르는데 이쪽 보면 일단 그리고 뭐 저희가 그 뭐 EMR 데이터나 이런 데서 뭐 좀 좋은 그 피처들 이렇게 찾아갖고 뭐 이렇게 좀 하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라면 네, EMR 최윤재 박사랑 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뭐 거의 두 개 똑같은 거 아닌가요? EMR 뭐 EHR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미믹. 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나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나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요. 하여튼 뭐 그쪽에서 뭔가 프로그램 신테시스를 좀 잘 적용하고자 하는 논문, 그러니까 여기 연구를 한다면 뭐 일단 뭐 이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어드밴스된 테크닉이나 뭐 좀 깊이 있게 뭐 좀 다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조금은 코드가 하여튼 코드도 공개 안 돼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쪽 동네가. 그래갖고 좀 코드가 좀 그래도 빵빵하게 좀 공개가 좀 잘 돼 있고 조금은 아주 팬시한 거를 찾아가다가는 좀 약간 오히려 성능은 좀 잘 안 나오거나 저런 애플리커빌러티는 좀 오히려 좀 제약이 많은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는 좀 뭔가 EMR에 뭐 그런 어프로치를 적용을 해서 어떤 의사들이 굉장히 페인풀하게 느끼는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좀 자동으로 좀 도와주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모르겠어요. 좀 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좀 이렇게 좀 포커스가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뭐 당연히 최신 연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브로드하게 또 그걸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은 좀 뭔가 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를 막 뭐 가령 뭐 리프로듀스를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죽었다 깨나도 막 좀 뭔가 성능이 안 나온다거나 막 그런 거에 막 매몰돼서 아니면 좀 뭔가 너무 좀 투자를 많이 하기에는 또 약간은 좀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